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미주뉴스입니다. 재외동포 신분으로 대한민국 입국 시 내국인 심사대에서 불편함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외교부와 법무부 정부 부처 간의 시행이 달라 이런 불편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심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외동포들이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공항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는 다른 개념입니다. 재외국민은 외국 국적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자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조치는 2009년 처음 시행됐고 그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습니다. 동포청으로부터 알려진 정보로는 한국 혈통을 가진 재외동포는 누구나 내국인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공항에 내국인 입국 심사대에 가보면 배너가 걸려있고 거기에는 재외동포가 내국인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소증이 있거나 한국 영주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외동포들이 배너를 보지 못한 채 내국인 입국 심사대로 갔다가 거절당해 다시 외국인 심사대로 가서 긴 줄에 서서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본부에 문의해 재외동포도 내국인 심사대로 들어올 수 있고 한국 혈통이면 외국 국적자도 재외동포로 대접받는다면서 현재에도 재외동포의 내국인 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한데 가끔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청장은 이어 법무부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소증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내국인 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다는 배너가 붙어있는 곳으로 봐서는 공항 직원의 처리 혼선이라기보다는 동포청이 소속된 외교부와 법무부, 정무부처 간의 시행을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소 신고자는 49,796명에 불과합니다. 요즘 항공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지역에서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실종됐습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래스카 놈 지역에서 승객 9명과 조종사 1명을 태운 베링 에어 항공기가 실종돼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유날라클리트에서 놈으로 향하던 중 현지 시각 오후 4시경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미 해안 경비대는 항공기가 해안에서 약 1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 신호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약천후로 인해 공중 수색이 어려운 가운데 놈 자원봉사 소방대가 지상 수색을 진행 중이며 미 공군과 해안 경비대도 수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LA 공항에서 일본산 과자 안에 딱정벌레 37마리가 적발됐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일본산 과자 포장 안에 숨겨진 거대 딱정벌레 37마리가 적발됐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 CBP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에서 항공화물로 도착한 물품을 검사하던 중 감자칩, 초콜릿 등 간식 포장 안에서 길이 10에서 13cm의 살아있는 딱정벌레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곤충들은 밀거래 시장에서 약 1,480달러에 거래될 만큼 수집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P는 딱정벌레는 식물, 나뭇잎, 뿌리를 갉아먹고 나무 껍질에 알을 낳아 숲을 훼손하는 해충이 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미국으로 살아있는 곤충을 반입하려면 미 농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번에 적발된 딱정벌레들은 관할 기관에 넘겨져 허가받은 동물원에 기증되거나 연구용으로 보관될 예정입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LG전자의 전기오븐 50만 대가 리콜됐습니다. 28건 이상의 화재와 다수의 반려동물 사망 사례가 보고된 후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전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가 화재 위험으로 인해 약 50만 대의 전기 오븐을 리콜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웹사이트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8건 이상의 화재와 다수의 반려동물 사망 사례가 보고된 후 내려졌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월 6일 해당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기관에 따르면 전면부에 위치한 손잡이가 의도치 않게 작동하는 사고가 최소 86건 접수됐습니다. 발표문에는 이 LG 전교오븐은 28건 이상의 화재와 관련이 있다며 이 중 최소 5건의 화재로 인해 총 34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화상 등 경미한 부상 사례가 최소 8건 보고됐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사망한 화재도 3건 있었다고 명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멕시코와 한국에서 제조됐으며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리프스에 본사를 둔 LG전자 USA가 수입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 1월까지 판매됐습니다. 베스트바이, 코스트코, 홈디포, 로우스 등 주요 가전제품 매장과 LG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판매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은 슬라이드인 및 프리스탠딩 전자레인지로 전면부 손잡이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의해 실수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어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 USA의 존 테일러 수석 부사장은 9일 인터뷰에서 이번 리콜은 기존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리콜과는 다르다며 해당 제품에는 이미 검증된 안전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협력해 소비자들에게 컨트롤 락 또는 락아웃 기능 사용을 강조하는 라벨을 추가 제공할 것이라며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LG전자레인지에서만 제공되는 혁신적인 기능으로 손잡이가 돌아가더라도 가열 요소가 켜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LG는 추가적인 안전 기능으로 머너 작동 표시 등 손잡이가 돌아갈 때 울리는 경고음, 고온 표면 표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새 대통령의 임기 시작 2주 만에 엘그린 민주당 하원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그린 민주당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이 말했으며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2주 만입니다. 그린 의원은 연설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소유할 것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그린은 가자지구에서 인정청소는 농담이 아니며 특히 미국 대통령에게서 나온 말이라면 더욱 그렇다라며 나는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것임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엘 그린 하원 의원은 의원회에서 거침없는 연설가로 트럼프의 가장 끈질긴 민주당 비판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그린 의원은 민주당 동료 의원 중 58명과 탄핵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표결을 강행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변인 테카일라 루이스는 악시오스에 모든 것을 동시에 공개할 것이며 아직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만 전했습니다. 엘 그린 의원의 이 같은 행보에 민주당 내에서도 시선은 싸늘합니다.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는 당 지도부와 조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린 의원의 이 같은 모습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그린 의원의 트럼프 탄핵안 발언을 중점 있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장악 발언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겠다는 그린 의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언론사들은 그린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그의 행보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60번 프리웨이에서 대형 트레일러 트럭 간 추돌 사고가 발생해 60대 한인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60번 프리웨이에서 대형 트레일러 간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60대 한인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 CHP에 따르면 사고는 4일 오전 11시 8분경 하시엔다 하이츠 지역 60번 프리웨이 동쪽 방향 하시엔다 블러바르 출구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에는 흰색 트레일러 2대와 또 다른 차량 1대가 연루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이번 사고로 숨진 사람이 65세 한인 김모 씨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차량 사이에 갇혀있던 김 씨를 구조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USC 대학에서 한인 총장이 탄생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가주의 대표적인 살인 명문대 USC에서 한인 총장이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연방검사 출신이자 현재 USC 법률 담당 부총장으로 재직 중인 김병수 변호사가 임시총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이는 USC 145년 역사상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 인물이 총장직에 오르는 첫 사례입니다. USC 이사회는 5일 김병수 부총장의 임시총장 선임을 발표하며 오는 6월 퇴임하는 캐롤 폴트 총장의 뒤를 이어 USC를 이끌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잔 노라 존슨 USC 이사장은 김 부총장에 대해 흠잡을 데 없는 인품과 강력하면서도 협력적인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라며 USC의 학사 및 행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LA 북쪽 우드랜드 힐스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인 김병수 변호사는 하버드대 사회학과와 런던 정경대를 졸업한 뒤 하버드 법대를 거친 아이빌리그 출신 엘리트입니다. 2003년부터 9년간 연방검찰 LA 지부 사기 전담반 검사로 활동하며 의료보험 과다 청구, 정부 지원금 횡령,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또한 USC 굴드 법대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USC에서 위기관리 전문가로 주목받은 결정적인 계기는 2021년 USC 산부인과 의사였던 조지 틴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16명의 졸업생이 제기한 소송에서 10억 달러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는 미국 고등교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폭력 피해 보상금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USC 이사회는 차기 신임 총장을 공식 선출하기 위해 20인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김병수 임시총장은 새로운 총장이 정식 임명될 때까지 USC를 이끌게 됩니다. 윈TV 뉴스 전성구입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8일 시카고 오토쇼가 열립니다. 다양한 자동차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117회 시카고 오토쇼가 지난 6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일리노이주 리비안에서 만든 전기차가 선보였습니다. 전기차는 집에 돌아와 충전이 가능하다면 좋은 옵션입니다. 그러나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곳을 운전한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기술을 많이 활용하면서도 가솔린 자동차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칼스닷컴의 마이크 헨리 로드 테스트 에디터는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방문할 또 다른 명소는 오버랜더스 전시회입니다. 대자연을 사랑하는 아웃도어 애호가들이 모여 오토쇼에 옥상 텐트 등을 설치해 놓은 독특한 공간입니다. 빨간색 페라리의 가격표가 70만 달러로 돼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사진도 찍고 질문하며 차에 대한 흥미를 보였습니다. 오토쇼에서는 자동차 이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톨웨이에서 미니 헬프 트럭이 사람처럼 말을 하며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20 아이패스 기프트카드 증정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토쇼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일반에 공개되며 특별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휠 오브 포춘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 구단을 소유해온 버지니아 할라스 맥케스키가 향년 102세로 사망했습니다. 6일 구단주 가족들은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찼던 버지니아 오너의 삶이 마감됐다고 밝히면서 베어스 구단을 40년 이상 이끌어왔으며 베어스 선수와 코치 그리고 임원진에게는 최선의 정책을 펼쳐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버지니아 맥케스키는 1983년 10월 31일부터 베어스 팀의 오너가 됐습니다. 그녀의 부친인 조지 할라스는 베어스를 창단했으며 부친 사망 후 버지니아는 구단 경영을 이끌어왔습니다. 버지니아의 남동생인 조지 할라스 주니어는 1979년 갑작스런 심장마비 증세로 숨졌습니다. 1986년 초에는 베어스가 슈퍼볼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으며 21년 뒤 챔피언 경기에서 패한 바 있습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믿음과 열정을 가진 버지니아는 베어스 팀뿐 아니라 모든 팬들에게 기억될 것이며 첫 번째 슈퍼볼 챔피언 타이틀은 잊지 못할 추억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